안녕하세요. 오늘 제9강 스프레드시트 부분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은 부분적인 계산식을 할 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희가 부분합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해보는 게 더 이해가 더 쉬운데, 한번 문제를 볼 건데, 문제를 보니까 급여연학교에서 성별별로 실수령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부분합을 작성해 주래요. 근데 성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을 해주래요. 자, 근데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분합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분합을 들어가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부분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중첩 부분합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한대요. 중첩 부분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문제가 함수가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두 번 넣어야 되는 부분합들을 중첩 부분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또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엑셀에 있는 표를 가지고 부분합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먼저 성별에 대한 정렬 기준 오름차순 해주래요.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정렬에 대해서 배웠지만, 제가 정렬할 때는 제일 먼저 셀병합 빼고 전체 블록을 잡아달라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블록을 잡고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줍니다. 정렬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 정렬 기준은 성별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은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성별, 오름차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합이라는 기능도 혹시 표 위에 글씨가 있거나 밑에 셀병합이 있으면 부분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한 블록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여기 그룹화 항목이라는 곳에서는 항상 정렬한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정렬을 하는 이유는 이 남자에 대한 어떤 계산식을 보고 싶다, 여자에 대한 계산식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정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뭐뭐별이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그러면은 얘랑 항상 정렬한 이름이 동일해요. 그럼 항상 여기는 얘가 들어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함수가 합계래요. 합계되어 있네요. 근데 실수령액이 합계인데 되어 있네요. 그럼 결국에 얘만 바꾸면 다른 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남자에 대한 실수령의 금액을 보겠다. 근데 혹시 이렇게 샵이 되는 거는 숫자나 날짜나 이제 시간, 이런 숫자 데이터들만 나오는 표시인데 열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G열과 H열 요 머리글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면 열너비 되니까 이런 거는 뭐 하셔도 되시고 안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결과값 보이는 거니까 열너비를 좀 넓혀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분합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글씨를 몰아놓은 다음에 부분적인 계산식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합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아까 중첩 부분합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중첩 부분합은 두 번째 부분합을, 그러니까 두 번 부분합을 한다라는 뜻인데, 한번 요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표를 보고 일단은 해볼 건데, 문제를 보시게 되시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학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해주래요. 자, 그러면 성명에서 평가까지 이만큼 잡으시고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학년을 선택하고 오름차순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요렇게 됐으면 부분합을 들어갈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한국 근대사 성적표에서 학년별로 환산 점수의 최대값을 먼저 계산을 해주래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잠깐 이런 말을 했었지만 항상 이 그룹할 항목이라는 곳에 들어갈 거는 정렬한 이름 아니면 뭐뭐별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학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학년을 선택하고 함수가 최대값이래요. 그럼 최대값 근데 환산 점수래요. 그럼 평가는 안 볼 거니까 해제하시고 환산 점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얘는 여기 이제 체크해줬고 평가는 해제해주시고 최대값은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까지는 된 거죠? 그럼 이제 동시에 함수를 두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바로 부분합을 누르시고 요렇게 나오시면은 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할 건데 여기는 뭐뭐 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여기는 처음에 한 학년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함수를 최소값을 넣어줘야겠죠? 근데 최소값인데 환산 점수래요. 아까 환산 점수에서 체크한 게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부분합을 그러니까 내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보고 싶어요. 그럼 얘를 해제해 줘야 돼요. 이거를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 최대값을 지우고 그 자리에 최소값이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값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합이 되면서 계산식을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분합은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요 하는 순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렬을 먼저 하고 뭐 부분합이 두 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문제 있는 거 차례대로 저희가 해주면은 끝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는 부분합 두 개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보시게 되시면 부분합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분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